김현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한 달 살이를 끝내고 싱가포르에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은 한국에서 녹화했으나 편집하지 못했던 파일을 올렸고요. 오늘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핫스팟이라고 하는 곳들을 다녔는데 그 중에서 제일 관심이 갔던 것이 바로 익선동이었습니다. 저희 한옥들을 카페로 개조해서 흥미로운 그 거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한 달 동안 살다가 지방 여행을 잠깐 했는데 바로 신라의 고대 그 수도인 경주였습니다. 경주 가보셨어요? 예, 제가 선덕여왕 얘기도 했었고 김춘추 얘기도 했었지만 그 경주에 직접 가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도시 전체가 커다란 박물관처럼 너무나 근사했습니다. 밤에 보는 첨성대 놀라웠고요. 5세기경에 지어졌다고 하는 이 천마총 내부 구조도 흥미로웠습니다. 8세기경에 그 신라 시대의 그 불교 양식을 보여주는 불국사 흥미로웠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다보타카 석가탑이 생각보다 상당한 크기의 그 보존도 잘 되어 있어서 놀라웠고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석굴암까지 올라갔다가 그 석굴암의 조형미에는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석굴암의 수인의 눈길이 갔어요. 그 석굴암 내부와 그리고 불국사의 그 내부는 사진 촬영이 허락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 문화재청에서 찍어서 배포하는 이 석굴암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수인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 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예, 오른손으로 땅을 짚고 왼손 위로 이렇게 향해져 있죠. 예, 이 항마 촉진 수인이라고 합니다. 부미스파샤 무드라예요. 제가 전에 그 캄보디아 붓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처님의 손모양, 그 수인 또는 무드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형태입니다. 그때 제가 미얀마에서 온 불상의 손모양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 미얀마 불상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코비드-19 전에 바로 여행 갔던 곳이 미얀마의 양곤이었습니다. 셰다건 파고다를 보러 갔었어요. 셰다건 파고다는 정말 커다란 규모의 그 탑인데 전체가 또 황금으로 둘러져 있어서 낮에 봐도 반짝반짝, 밤에 봐도 반짝반짝, 그리고 경내가 아주 조용하게 관광객인데 마치 그 순례를 온 것 같은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같이 앉아서 기도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미얀마라는 나라는 135개 정도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그 버미즈라고 부르는 그 미얀마 사람들이 있는데 워낙에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그들의 전통 문화를 가직한 채로 같은 나라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그 다양한 인종들이 그 화합을 이루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는 심심찮 로힝야족 문제라든지 이런 소수민족의 문제가 있다가 이번에 군부에 의해서 위기를 맞고 있죠. 안타까운데 2년 전에 찾아갔던 이 양곤은 굉장히 흥미로운 도시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던 안티들이 대부분 미얀마 출신이었기 때문에 너 미얀마에서 뭐 하다가 왔니? 그러고 물어보면 이 20대 초반의 아가씨들이 저 돼지 치다가 왔어요. 저희 동네는 차가 없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저 오토바이도 운전할 줄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해서 미얀마가 굉장히 낙후된 시골일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양곤은 수도였어요. 저희가 맛집을 가겠다고 그 중심지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30분을 가는데도 가도 높은 빌딩들이 계속 보이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어서 그래도 수도는 수도구나. 그래 발달한 곳은 발달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양곤에서의 그 며칠 동안을 정말 즐겁게 보냈는데요. 그들의 박물관 역시 흥미로웠고 그리고 셰다건파보다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2번을 갔어요. 그리고 특히 낮에 갔을 때 제가 그 현지 가이드를 고용을 했습니다. 뭔가 좀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가이드 아가씨 마치 우리 집에 왔던 안티처럼 20대의 아가씨를 보이는데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저희가 한국인이라고 그랬더니 저희하고 본인이 사진을 찍느라고 바쁜 거예요. 자신의 그 SNS에 올리겠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저희하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이게 여행을 다니고 있는 거지? 누가 투어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잘 모를 정도로 그냥 나중에 그냥 같이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놀면서 다녔는데 그 아가씨가 자꾸 슈다곤 파고다 안에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금박지가 있는데 이걸 도네이션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금박지를 도네이션하면 저기 부처님이나 그 슈다곤 파고다 그 겉에 이걸 바를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내가 하냐고 그랬더니 그 좋은 거예요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는 무슨 기념품 사라고 권하는 투어 가이드도 아니고 왜 자꾸 금박을 나한테 도네이션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럼 또 제가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고해라고 하시면서 그 집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팔정도를 통해서 집착을 끊어놔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너 너무 금박지에 집착하는 것 같아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 아가씨가 그냥 막 웃으면서 좋은 거예요. 도네이션 하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어리즘 마인드인가 보다 이렇게 웃으면서 넘기고 왔는데 제가 와서 이 미얀마에서 온 불상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아가씨의 얘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 신자들의 수행법 중에서 미얀마 사람들이 쿠토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예, 불교 신자들은 왜 보통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메리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덕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시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한테 쿠토를 권한 거였어요. 좋은 행위를 해야 좋은 결과가 온다라는 믿음이고 그들에게 일상적인 아직까지도 수행되는 불교 신자들의 수행법인 거죠. 그래서 이 아가씨는 좋은 마음으로 저에게 자꾸 덕업을 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딴소리 하다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 미얀마 불상을 보시면요. 한 6겹 내지 8겹 정도의 오칠이 보입니다. 오칠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나 검은색이 보이죠? 그게 바로 라커라고 부르는 570의 기법이에요. 이렇게 쿠토를 통해서 금박으로 둘러싸인 이 불상의 마무리를 이렇게 5칠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벗겨지면 다시 또 금박을 도네이션 받고 또 5칠을 하고 이런 게 벌써 6번에서 8번이었으니까 이 불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들의 템플에서 숭배받던 불상이었겠죠. 바간에서 온 것이고요. 18세기에 만들어졌지만 인화 시대에 만들어진 불상과 같은 양식을 보입니다. 인화 시대라고 그러면요. 인화라는 지역이 수도였던 14세기, 16세기를 말하는데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면 이 불상이 버미즈 스타일로 탄생을 합니다. 처음에는 불교가 전달이 된 그 인도라든지 다른 지역의 양식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지만 이때 그들만의 미얀마 스타일의 불상이 정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미얀마 불상의 특징인가 좀 볼까요? 부처님 얼굴을 좀 보시면요. 이게 약간 아주 동그랗지 않죠. 아기처럼 동안의 미소를 짓고 계시고 통통하지만 얼굴이 약간 길어요. 박스 쉐입 또는 직사각형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얼굴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 위에, 머리 위에 한국말로 이거를 불쌍히 육계라고 합니다. 예, wisdom bump라고도 하는데요. 우슈니샤라고 해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치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올린 것처럼 되어 있죠. 이 우슈니샤가 마치 아직 피지 않은 연꽃의 봉오리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버미즈 부다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눈썹을 보세요. 이렇게 정말 귀엽게 웃고 계시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위로 솟아있죠. 그것도 그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귀를 보시면 또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불상은 보통 귀가 이렇게 크고 길어요. 왜냐하면 시다르타 고타마야 시절에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아주 럭셔리하게 귀에다 다양한 귀걸이를 걸고 계셔서 귀가 늘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왕자였던 시절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상들은 대부분 귀가 깁니다. 그런데 특히 이 인화 시대에 만들어진 그 미얀마의 불상들은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길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부미스 파샤 무드라를 보여주고 있던 이 손모양, 손가락 길이하고요.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있는 발가락 길이를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크기가 비슷한 이것도 그들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소재 역시 미얀마 불상에서 많이 보여주는 바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